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학생들을 지도인 경험 바탕으로 이 특립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시의 옹일환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3년 특례 입시 요강을 바탕으로 해서 약대, 약학과 전형 방식을 요약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2022학년도 입시부터 약학과에 대한 학부 신입생 선발을 시작한 이래로 이 재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로도 약학과에 지원하여 입학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약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이 재국민 특별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집하는 대학들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올 여름에 실시된 2024학년도 입시 조항을 기준으로 해서 3년 특례 약학과 전형 방식을 요약 정리해 드리고, 자, 거기에 나아가서 추상위권 학생들 간에도 경쟁이 치열한 약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적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재국민 특별전형, 그 중에서 중고 의료과정 해외 입수자 3년 특례 약대, 보통 약학과라고 하지만 한약학과도 있죠. 한약사도 있으니까 요 두 학과의 전형 방식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해 드리는 본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첫 번째 보여드릴 카테고리는요, 약학과 신입생 선발 전형 방식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 의대와 마찬가지로 약학과 또한 전국의 그 약학대학이 개설되어 있는 모든 대학이 재국민 특별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고요. 그 중에서 일부 대학들만 3년 특례로, 재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선발하는 대학도 제한적이고, 아무래도 선발하는 인원 또한 아주 소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사회권 학생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전형 방식으로는요, 대부분 다 서류 플러스 면접 이렇게 기본 틀로 진행을 하는데요. 물론 무조건 이 서류 플러스 면접만 실시하진 않고요. 서류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개별 과목에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보면 우리 그 학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학업 능력과 더불어 진로 역량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그 중에 있어가지고 약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히 과학 과목 중에서도 생물, 바이올로지, 화학, 케미스트리 과목에 대한 이 심층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 경우에 이제 이 두 과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약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생물과 화학 이 두 과목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두 과목에 대한 성적을 취득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형 방식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앞에서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이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필답 시험을 실시하는 학교들도 있는데요. 필답 당연히 생물 과목과 화학 과목 이 두 과목의 필답 전형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이 2020학년도에 처음으로 학부 신입생을 선발하기 시작한 이래로 이게 모든 대학들이 약학과의 신입생을 그 재국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초반에 인사 말씀드리면서 이게 좀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늘기만 하지 않고 올해는 약학과의 3년 특례 신입생을 선발했지만 내년도에는 약학과의 3년 특례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원래는 3년 특례로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이제 새롭게 3년 특례로 약학과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케이스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변동이 좀 큰 것 같아요.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것처럼 입시조항을 확인하는 게 꼭 필수인데요. 자, 근데 여러분들 고민할 게 입시조항, 우리 재국민 특별전형 입시조항 거의 5월에 나오죠. 자, 올해는 조금 늦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입시가 7월인데, 야, 5월에 나오는데 어떻게 두 달 만에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고민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5월에 발표하는 재국민 특별전형 입시조항 내용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지만 일단 그 내용만 가지고는 미리 준비하기가 한계가 있죠. 대신에 입시조항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안에 보면 보통 다음 연도에 그 전형 방식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선발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대학에 따라서는 변경 예고 사항이라고 해서 변경 예고, 변경 사항 예고 이런 형태로 해서 입시 요강 속에 그 내용을 담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입시 요강에 보다 보면 초반부에 학과별 모집 인원을 정리한 표가 있거든요. 그 표의 하단에 보면 만약에 이제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기 하단에다가 이렇게 기재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025학년도부터는 약학과에 시입생을 뭐 선발합니다. 아니면 뭐 2025학년도부터는 얘는 약학과에 시입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뭐 원래 2명 선발이었는데 뭐 3명을 선발한다고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분 꼭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수시로 약학대학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들 홈페이지 가서 입학처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도 있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연말 또는 연초에 보통 뭐냐면 그 수시 전형 시행 계획을 대학들이 요약 발표하거든요. 거의 모든 대학들이 발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 수시 전형 안에 그 재국민 특별 전형도 크게는 수시 전형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수시 전형 속에 그 한 카테고리가 재국민 특별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학이 연말 또는 연초에 발표하는 그 입시 그 수시 전형 시행 계획 속에 보시면 그 내용 중에 미리 어떻게 보면 재국민 특별 전형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 보면 약학과의 신입생 선발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표기가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국민 특별 전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상당수 대학들이 수시 전형 그 시행 계획 속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수시로 꼼꼼히 체크해서 어느 대학이 시입생을 약학과의 시입생을 3년 특례로 선발하고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좀 수시로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근데 보면 지금 제가 요 다른 페이지 하나 보여드리는데 요건 뭐냐면요. 요 페이지 뭐냐면 자, 밑에 보면 일부 대학이 개설된 약과학과라는 명칭 갖고 있는 과가 있어요. 약학과가 아니라 약과학과 돼 있어요. 이 약과학과라고 하는 것은 있다 보면 이 뒤에 보시면 그 입시요강 중에 초반부에 약간 학과별 모집 인원 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 학과별 모집 인원 돼 있는데 보면 거기 경희대학교의 약학대학 속에 거기에 보면 약과학과라는 과가 있어요. 이 약과학과라는 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3년 등의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돼 인원이 배정돼 있거든요. 그냥 약학과에는 인원이 배정 안 돼 있습니다. 얼핏 보고 그안 보고 그러면 경희대학교도 3년 특례로 약학과에 신입생을 선발하는구나 라고 쉽게 그냥 단정 짓지 마시고요. 하단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보면 약과학과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있는데 중요한 얘기가 있죠. 약과학과 졸업생에 대해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약과학과를 졸업하면 약과학과에는 우리가 약대 가는 가장 큰 이유 물론 꼭 100% 무조건 그 이유가 아니겠지만 그 대부분 다 약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약학과를 가게 되는데 약과학과에는 그런 약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약사 될 수 있는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고요. 그러면 약과학과는 뭐냐? 약과학과는 이 과학적 약학의 약물에 대해서 이 과학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학과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경희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대학들 보시다 보면 이 약과학과라고 하는 이 명칭 갖고 있는 그 과들이 제법 많거든요. 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항상 보면 우리 보면들 보면 그 의대라든지 간호학과라든지 약학과라든지 수의과라든지 보면 요 내용 중에 항상 보면 그 내용 중에 참고로 학생들 선발하는 모집 인원 하단에 보면 이렇게 지금 참고 표시되어 있는 내용 중에 보면 항상 어떤 표시가 되어 있냐면 뭐 의대 같은 경우는 그 의사 교육 그러니까 의료 교육 있죠. 의료 전문가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 우리나라 그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뭐 인증을 받았다.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도 그 인증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표기된 이유가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만이 그 학과가 그 교육기관의 평가기관의 인증을 받은 상태여야지만이 그 학과에서 공부한 다음에 졸업했을 때 해당 뭐 의사 국가고시, 간호사 국가고시, 일반은 약사 국가고시 이런 것들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는 이제 표기가 돼 있으니까 후기에 보신 다음에 꼭 확인하실 때
약학과에 신입 선발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약학대학이라 써있으니까 약대라 써있으니까 거기에 3년 특례 모집할 수 있는 인원이 배정이 돼 있으니까 무조건 여기는 약대 신입생 3년 특례 선발하는구나 라고 단정하지 마시고요. 꼭 하단에 이런 참고사항들 꼭 확인하셔가지고 그것을 잘못 알아가지고 실컷 준비했는데 지원하지 못하게 되고 아니면 혹에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약학과라고 해서 입학했는데 막상 약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그런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 설명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지금 보여드린 것은 뭐냐면 지금 보면 올해 7월에 실시됐던 2024학년도 그 입시 요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재구민 특별전형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3년 특례 약학과로 신입생을 선발한 대학들의 어떤 전형 방식을 요약한 건데요. 여기 중심에 온 건 대부분 다 약학과고요. 여기 한의학과도 있긴 한데 한의학과를 제가 모두 다 넣지 않았습니다. 보면 약학과만 있고 약학과는 없고 한의학과만 신입생 선발한 케이스가 있긴 한데 거기까지는 넣지 않았고요. 주로 약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가천대학교 같은 건 서류 플러스 면접인데요. 가천대학교 전형의 특징은 서류평가에 학교생활기록부만 반영이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이라는 게 있죠. 이 내용만 가지고 서류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세종 캠퍼스에 있고요. 보통 약대들은 캠퍼스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보면 아무래도 연구시설이야 그 부분이 공간 확보를 위해서 서울 아무래도 공간이 협소하죠. 그러다 보니까 캠퍼스에 아무래도 공간 여유가 있으니까 캠퍼스에 약대가 기설된 경우가 좀 많고요. 그래서 이 고려대학교도 본교가 아닌 세종 캠퍼스에 약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대우카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필답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필답 시험은 생물 플러스 화학이고요. 그 필답 시험에 더해서 면접 전형을 실시하는 거죠.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 100%로 신입생 선발하고 있고, 자, 우석대학교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오로지 필답 시험만 가지고, 그러니까 서류 평가도 하지 않고요. 면접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필답 전형 시험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세 과목 시험 봅니다. 생물학뿐만 아니라 국어 시험도 보고요. 이 반영 비중은 1대 1대1입니다. 그래서 국어, 생물학 이 세 과목으로 시험을 봐서 약학과에 2명, 한약학과에 4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는 서류 플러스 면접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 틀을 이루는 건 서류가 중심이 된다. 거기 플러스 면접인데 이 면접은 심층 면접에 시작이 된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페이지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드린 거고요. 이제 다음부터 보여드릴 내용들은 개별대학 입시호강 중에 표기되는 내용들, 그 발췌한 내용들 가지고 좀 더 살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게 전형 일정인데 전형 일정은 일반적인 재구민 특별전형 3년 특례 전형 일정하고 일치합니다. 대신에 여기 보시면 약학과는 면접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고려대학교 입시호강 발췌한 내용인데요. 예, 약학과 면접을 8월에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원서 접수는 7월 초에 일반적인 재구민 특별전형하고 동일하게 그 원서 접수를 하고 8월 8일 날 보면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똑같이 8월 25일 정도에 8월 말에 합격자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충원 합격은 이제 12월 말에 일반적인 수시 전형처럼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전형 방법에 대해 설명이 된 부분인데, 이건 중앙대학교 입시조가 발췌한 부분인데요. 중앙대학교는 보면 1단계, 2단계. 대부분 다 서류 플러스 면접인 경우는 2단계 전형을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는데요. 먼저 1단계로 서류 평가를 통해서 5배수, 그러니까 모집 인원의 5배수까지 선발하고 그 1단계에 통과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2단계 보통 이제 심층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다시 또 고려대학교 입시호강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해서 고려대학교는 서류 평가 플러스 면접 평가죠. 자, 어떻게 이제 어떤 구성 요소로 되는가? 이거는 일반적인 서류 평가 요소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이게 보통 약대만 특이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동일한데요. 그래도 한번 말씀드리면 서류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틀은 카테고리는 학업 역량, 두 번째 진로 역량, 그다음 세 번째 공동 역량이죠.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학업 성적을 말할 거고요.
진로 역량이라는 것은 전공하고자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학과니까 약대에 관련 교과의 순위로, 그러니까 약간 생물과 화학이라 이 두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했죠. 여기 어떻게 보면 이 관련 과목에 대해 얼마큼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취득했는가, 이런 부분들 내용이 되고, 면접은 지금 보시면 것처럼 면접은 약학과만 실시합니다. 약학과가 보면 수험생 1인당 10분 돼 있고, 밑에 보면 평가 내용이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이런 부분, 그리고 논리적 복합적 사고 능력,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건 중요한 거는 약학과에 지원해서 심층 면접이라는 부분이 필수적인데, 심층 면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뭐다? 약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큼 공부를 해, 개별 과목, 생물학 얼마큼 열심히 공부했냐, 그리고 유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큼 많은 고민을 해왔는가, 노력해왔는가, 또 어떻게 보면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당연히 면접 통해서 논리적 사고 능력, 이런 부분들 증명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평가에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이제 면접 방법에 대해서 그냥 한 페이지 더 넣었는데요. 면접에 대해서 그냥 좀 더 앞에 있는 고대학교 내용과 아주 큰 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어쨌건 면접의 평가 내용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문제 이해도 및 논리적 표현 능력, 그리고 전공 기초 소양, 이 부분. 그러니까 전공의 학습에 요구되는 기초지식 개념에 주어진 문제에 알맞게, 한마디로 보면 어쨌거나 제시문을 제시한다, 준다 그러면 그 제시문 내용 보고 아무래도 이제 생물과 화학에 대해서 평소 때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했던 학생들 충분히 답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아까 제가 보면 전형 방식 중에서 필답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대우가톨릭 때는 필답 20%의 2단계 면접을 실시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보면 참고로 의예과 같은 건 공인 영어 성적도 반영합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약학과니까 보면 필답 시험 실시한다 돼 있고, 생물과 화학 동일하게 50대 50이죠. 그러니까 1000점 만점에 생물 500점, 화학 500점이면 1대1인 거죠. 1단계 일단 필답 시험을 통해서 역시 선발률은 5배까지 5배수를 1단계 선발하고, 그 1단계 통과 학생 대상으로 해서 2단계 면접 전형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러게 보면 한국어 구사 능력이라는 게 있죠. 의대도 마찬가지고 약대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어들 보면 물론 이제 3년 등의 학생들이야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이게 오늘 카타고 주제는 3년 등예지만 10년 등예 같은 경우에도 이 약대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 국어 능력 중요하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석대학교 같은 경우는 필답 전형만 가지고 신입생 선발한다고 했죠. 세 과목 본다고 했습니다. 국어, 생물, 화학 이렇게 되고, 요 세 과목의 동일 배점 기준은 그 점수 배분은 동일합니다. 100이니까 1대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실시한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시험 범위 별거 없죠. 보면 우리 한국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아마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꼭 그럼 한국의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그 다음 보면 요 뒤에 나온 내용 뭐냐면요. 실제 필답 시험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기출 문제인데요. 요거 이제 대우가톨릭 대학학과 기출 문제인데, 참고로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보면 화학 시험 이런 문제 나온다는 거. 저도 이 화학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그냥 확대해 드릴 테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더라. 이런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다 서술형이죠. 보시면 객관식이 아니죠. 서술형입니다. 필답 시험에서 무조건 객관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2번 문제 보니까 2번, 제가 괜히 어설프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이런 게 나오네요. 네. 저 학교 다닐 때 과학 과목을 좋아하긴 했었는데요. 오랫동안 안 보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길게요. 자, 이게 첫 번째 요거, 그 다음 두 번째 생물. 생물 문제 어떻게 되면 생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물도 마찬가지로 서술형인데요. 보니까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대우가톨릭대학교 필답 시험 기출시험지 내용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화학인데 다음 거 넘겨야 되네. 잘못 넘기네. 잠시만요. 축소하고 다음. 생물. 생물 내용은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니까 광합성 관련된
내용 나오죠. 광합성 뭐 관련된 내용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뭐 당뇨병 환자군의 정상인군의 식후 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에너지 효율 대사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 큰 문제는 바로 이거는 이제 DNA니까 유전 관련된 내용이네요. 하여튼 보시는 것처럼 객관식 문제 아닙니다. 정말 사수형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대구 가톨릭 때만 시험 문제 보여드리고 지금 우석대학교 시험 문제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거의 비슷한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시 조강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 대학들 입시 조강들 이게 모든 대학들이 보여드린 게 아니고요. 그냥 예시로 이제 몇 개 대학들 그 내용들 추려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 참고로 이렇게 보시라고 설명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 영상의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할까요? 이제 아마 이 부분이 궁금해하시는 분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약학과에 합격하기 위해서 얼마큼 성적을 갖춰야 되는가? 사실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요. 최상위권,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보통 3년 특례 전형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는 모든 성적에서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는다. 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너무 이게 포괄적인 얘기고요. 그것보다 이제 좀 더 디테일이 들어가면 이따 학교 영행 성적 같은 경우는 이제 영미권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GP가 중심이 되는 학교 같은 경우 이게 보면 이제 아무래도 영미권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뒤에 오면 표준학력 평가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IB나 AP나 A렙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요 성적이 더 비중이 더 크긴 큽니다. 이게 좀 더 공신력이 크거든요. 뭐 아무튼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GPA는 만점에 가까운 성적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 A에 해당하는 성적이 근접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뭐 한국대학교처럼 한국대학교, 특히 한국대학교 같은 경우 학생부가 그 작성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올 A는 당연할 거 거기다가 석차 등급한다면 일단 1등급 내가 나와야 되겠죠. 중도기구에 상공에서 학교를 했다 당연히 이 친구들도 1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학생부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력인증 시험 성적, 표준학력 평가 시험이 되겠죠. 중심이 여기는 이제 보면 SAT, 기본적으로 이 IB라든지 AP라든지 A레벨 어느 학교라든지 간에 이 약대를 지원하기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SAT 성적도 추가로 취득할 그 필요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이제 보니까 AP 학교였다. 그래서 AP가 중심이었다. 그러면 아무래도 AP는 약간 보면 다른 시험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난이도가 쉽다기보다는 평가에 있었거든요. 왜냐면 AP는 단 1회 시험만 가지고 성적을 평가하고 학교 내신 성적, 내신 평가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P 성적과의 제출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SAT 성적을 좀 높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AP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SAT 성적을 필수적으로 1500점 이상 반드시 받는다. 1500점대 중반까지도 받아두는 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되고 그렇지 않고 IB나 A레벨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점수 보면 점수가 만만치 않은 이 뭐 IB 42점이 결국 실효 점수가 아니긴 하지만 약대 같은 경우는 어쨌건 이런 최상위 성적이 이미 확보된 친구들 사이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SAT 성적을 1500점 정도의 그 이상의 성적을 병행해서 취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SAT 성적이 없다 해서 무조건 불합격한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해서 준비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IB 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러면 일단 42점 이상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과목 구성도 좀 중요하겠죠. 쉬운 과목으로 구성해가지고 또 아니면 전공에 필요한 특히 약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빼고 아니면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를 그냥 스탠다드 레벨로 만들어 놓고 엉뚱한 과목들 쉬운 과목들만 높여가지고 점수 자체만 높인다 해서 42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레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A2, AS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과목 다 포함해서 A가 나올 거고 A레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재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A2 성적, 최종 성적이 안 나온 상태에서 프리디만 가지고 입시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 약간 그 부분에 이제 문명가인데 만약에 뭐 프리디기 하더라도 그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 성적은 그 우리 보통 만약에 파이널 점수를 받았다. 그런다 그러면 그러면 재수하게 된다 만약에 아니면 이제 프리 점수를 받았다 했을 때는 일단은 이 점수가 A스타가 나와야 되겠죠. 어쨌건 이렇게 나와야 되고 어쨌건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약대에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목 이 두 과목 바이올로지와 케미스트리 둘 다 만만치 않죠. 하지만 이 과목 둘 다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평가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IB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과목 다 하이어 레벨로 선택하는 게 물론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가뜩이나 바이올로지 할 것도 많고 어려운데 그걸 하이어 레벨까지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약들이 지원한다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학과의 합격이 필요한 그 합격에서 어느 정도 성적이 필요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비교육 짧게 요약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재밌는 특별 전형으로 3년팅의 약학과에 어떻게 지금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학교 어떻게 신입생 선발하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약대 합격해서 약대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적 확보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까지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강조하는 게 제가 드린 내용들은 기본적인 요약 정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건 항상 해당 대학의 재구민 특별전형 그 입시 요강 꼭 내용들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 항상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아무튼 오늘 설명드린 내용 여러분들 한국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옹글리시의 옹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